동생을 길바닥에 버리다. 우리 두 남매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떨면서 어두워오는 서울 거리를 무작정 걷고 또 걷고, 등에 업힌 막내는 추위와 피곤함에 지쳐 하루 종일 잔다. 나 역시 지칠 대로 지친 관계로 막내가 등에서 울 때는 정말 짜증이 났다. 따뜻한 곳을 찾아 남대문 과일도매상 옆에 땅콩 굽는 화로 옆에서 약간 훈훈한 불길을 쬐면서 밤을 새우고 난 후 새벽부터 시장 경비원에게 쫓겨 동생을 업고 남대문 극장 뒤 시계방 골목으로 나갔다. 낮에는 의류를 팔던 점포에서 이른 새벽엔 시골에서 올라온 각종 화초를 도매하고 있었다. 오빠, 배고파, 응? 등에 업혀서 어깨를 흔드는 동생에게 무엇이건 얻어먹이기 위하여 나온 나는 그 화초들을 도매하는 옆에서 장사꾼들을 상대로 뜨끈한 팥죽을 파는 것을 보고 멍청이 서 있었다. 등에 업힌 동생은 오빠, 저 죽 좀 사줘. 응? 오빠. 꽃 파는 아주머니들이 동정의 말을 던지면서 동생과 나에게 팥죽을 사주고 점심 사 먹으라고 60원의 돈을 걷어주셨다. 나는 팥죽을 먹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목이 메어 팥죽이 넘어가질 않았다. 이제는 어머니를 찾는 것도 차후 문제고 하루하루 생활이 큰 문제였다. 국리 끝에 60원을 없애지 않기 위하여 신문 장사를 시작했다. 몇 달 전 홍태와 다니던 때와 무엇이 다르랴. 동생을 문 밖에 세워두고 다방에 들어가서 팔고 또 등에 업고 다니면서 파니 먼저보다 더욱 힘이 들고 캄캄한 절망감을 밀쳐내려고 애써 나오지 않는 신문이요를 연발해야 하는 나의 지치고 애통한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생활.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뛰어다녀야 한 장이라도 더 팔 수 있을 텐데 여동생을 데리고 있어서는 그것도 할 수 없었다. 신문 10부를 가지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다 팔고 그제서야 잠자리를 찾아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갔다. 10원짜리 밀가루 수제비를 한 그릇씩 먹은 후 오늘 밤도 땅콩 굽는 화로 옆에서 자기 위하여 과일시장에서 조금 주워온 짚을 땅바닥에 깔고 등은 화로에 기댄 채 동생을 안은 채로 긴 겨울밤을 새웠다. 다음 날 역시 아침 일찍 경비원에게 쫓겨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동생을 업지 못해 걷게 하고 서울역 뒤 중앙시장으로 갔다. 그 근방에도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신문이 나올 시간 전까지는 점포마다 다니며 어머니의 소재를 수소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느 식당 앞에서 아줌마, 말 좀 묻겠습니다. 요 2, 3일 전에 대구에서 식모로 온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딱 하기는. 이러기를 수십 집. 추운 나에게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동정심과 부끄러움. 큰 식당에서는 물어보기가 거북했다. 내가 동생을 업고 식당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았다가 들어온 용건을 말하고 나면 이내 멸시와 동정의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이었다. 또 신문 팔 시간이 되어 신문을 받아다가 팔려고 하니까 동생이 등에 업힌 채 내리려고 하지를 않으면서 열이 많이 오르고 우는 것이었다. 오빠, 머리가 아파. 어디 가서 좀 자자. 자부러워 죽겠다. 이렇게 졸라댄다. 열이 오르고 머리가 아프다는 동생을 데리고 신문을 판다는 것이 무리임을 느끼고 나는 다른 신문파리에게 돈 10원을 미치고 신문을 넘겨주고 내가 입고 있던 학생복 상의를 벗어서 순덕에게 입혀놓은 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 추워서 감기가 걸린 것 같다. 남대문 시장 약방에 가서 동생을 보이고 약을 지었다. 전 재산인 50원을 다 털어주고 약을 먹이고 춥지 않게 잘 들쳐업은 후 동생을 따뜻한 곳에 눕히려고 지금의 뉴코리아 호텔 자리에 있던 신문파리 소년들의 합숙소인 밭들회로 어떤 신문 파는 아이의 소개로 갔다. 무허가 하숙집과 비슷한 곳인데 숙박비는 안 받고
식대는 한 끼 30원이었다. 단 타인은 잠을 잘 수 없으며 밭드로에 가입하고 신문을 파는 소년들만이 자는 곳이었다. 나는 우선 동생을 한 곳에 눕히고 이불을 많이 깔고 덮어주었다. 며칠 만에 편히 누워보는 동생은 이내 잠이 들었다. 나는 보증금도 없이 미도파 백화점의 담당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미도파 정문 일대를 나의 신문 파는 담당 구역으로 위임받았다. 동생을 그곳에 눕히고 나 혼자 신문을 팔게 되자 한결 마음이 놓이고 조금 희망이 생겼다. 며칠 동안이나 눈은 그칠 사이 없이 오고 다른 아이들보다 신문을 팔아본 경험이 적었던 나는 동생과 나의 식대를 못 벌어서 마침내 밭들회에서도 못 있게 되었다. 밭들회에 내 담당 구역의 장에게 280원의 미수금을 남긴 채 찬바람이 부는 미끄러운 거리로 나왔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 두 남매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 끝에 동생을 불광동에 있는 미아보호소에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파출소에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직접 불광동으로 찾아가라고 하면서 그러나 거기서도 잘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동생과 같이 있다가 또 감기라도 걸리면 이제는 약 살 돈도 없고 같이 배를 골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변통으로 보호소에 맡기려면 하는 수 없이 길거리에다 동생을 버리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쩌녁부터 굶은 동생을 업고 서대문 적십자병원 앞까지 갔다. 순덕아, 너 여기 있어. 오빠가 저기 가서 밥 얻어올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응? 순덕이는 내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조금 이상한지 아무 말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빨리 돌아와, 오빠, 응?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내 얼굴에서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이 자세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서대문 내거리 적십자병원 앞 남쪽 양지 바른 담벽에 어린 동생을 세워두고 광화문 쪽으로 걸어오는 나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 표현해야 알 수 있을까? 가슴은 서러움으로 꽉 차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넘어갈 텐데 추위에 떨면서 이 못난 오빠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올 동생을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적신다. 조금 멀리 광화문 내거리가 보일 만큼 왔을 무렵 나는 그만 뒤로 돌아서서 왔던 길을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순덕아, 이 못난 오빠를 용서하고 제발 그 자리에 있어다오. 제발. 나는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을 토하면서 병원이 보이는 데까지 달려왔다. 보니 동생이 서 있던 곳 근처에 웬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몇 미터 안 남았지만 피를 말리는 것 같은 불안감과 죄책감에 헐떡이던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동생의 모습. 고사리 같은 두 손은 얼어서 발개지고 내가 나타나는 순간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서 나에게 달려들었던가. 모여섰던 사람들의 의아해하는 그 눈초리가 싫어서 나는 순식간에 우는 동생을 등에 업고 달려오던 길을 도로 뛰어갔다. 울면서 달래면서 남대문 시장까지 갔다. 이 어린 동생을 버릴 수도 없고 같이 있으면 둘 다 죽겠고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동생만은 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남매 간의 정을 끊어서라도 동생을 어디 부잣집에라도 줘야 한다고 나를 힐책한다. 11시가 넘어서 시청 사회과로 찾아간 나는 사회과 직원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동생을 당분간 맡아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으니 아스토리아 호텔 옆에 있는 사회과 분실로 가서 여기서 보냈다고 하고 사정해봐 라고 하면서 약도를 끓여주었다. 거기에 가도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나는 그곳을 곧바로 찾아가지 않고 우선 평화시장 쪽으로 가보았다.
혹시나 아버지의 친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기대를 걸고 평화시장을 다 돌아보았지만 헛수고만 한 나는 내일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사회과 분실에다 동생을 떠맡길 결심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용두동으로 갔다. 아무리 수치스럽더라도 동생을 그런 곳에 맡겨야 한다고 결심한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행방을 알아볼 목적으로 동생과 함께 옛날 우리 집과 가장 친하였던 정아저씨 집을 찾아갔다. 아주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하룻밤을 따뜻한 방에서 잘 때면 얼굴을 들 수 없는 패배감과 자존심이 나를 혹독하게 증오한다. 오늘은 아침부터 졸라대는 동생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퇴계로의 아스토리아 호텔 옆 시청 사회과 분실로 찾아갔다. 나의 딱한 사정을 대충 들은 직원은 하루라도 빨리 찾아올 걸 그랬다고 하면서 오후 4시에 미아보호소로 가는 시청차가 있으니 그때 다시 오라고 하였다. 나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동생을 데리고 평화시장 근처의 대학 천시장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동생의 배를 채워줄 생각으로 내가 입고 있던 학생복 상의를 팔기로 한 것이다. 사정 끝에 30원밖에 못 받아가시고 돌아설 때는 너무나 서글퍼서 울음도 말라버렸다. 조금 있으면 나의 곁을 떠나갈 동생에게 오래간만에 30원짜리 백반 한 상을 사먹이고 바삐 걸어서 회연동으로 갔다. 사회과 분실 의자에 앉아 시청차를 기다리면서 나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순덕아, 오빠는 저녁 늦어서 돌아갈 테니까 네가 먼저 가라. 이따가 차가 오면 울지 말고 가야 한다. 어?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잠도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대. 나는 엄마를 더 찾아보고 갈게. 응? 시청에 앰뷸런스가 왔다. 길거리에서 잡혀온 2명의 다른 고아와 함께 차를 타고 시청까지 온 나는 차가 시청 주차장에서 멎자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내리는 것을 보고도 울지 않던 동생.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동생을 차에 둔 채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발길 닿는 대로 걸어서 남대문 시장까지 갔다. 막상 단신이 되고 보니 어딘가 더욱 허전하고 윗도리가 없는 관계로 추위가 온 전신을 파고들었다. 추위와 절망 속에서 하룻밤을 밝힌 나는 대도백화점 안에 어느 담배가게 아주머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헌 옷가지라도 사입게 동정을 구했다.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하늘 끝까지라도 올라갈 용기를 얻은 나는 헌 학생복 상의를 70원에 사입고 구두통을 100원에 사고 그리고도 따끈한 우동 한 그릇을 사 먹을 여유가 있었다. 단신이 된 나는 20원짜리 싸구려 하숙집에서 잠을 잘 때면 나를 울면서 기다릴 동생 생각으로 밤잠을 못 자고 몸부림쳤다.